예, 파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것을 지금 해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끔은요 세상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것을 다루다 보면 앞으로 이런 어려운 것을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그것도 이득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는 웬만한 기사는 이제 그 옛날에 그런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이 정도야 무슨 사건을 기술하는 내용들이야 내가 충분히 읽을 수 있지 하고 다른 쪽에서 오히려 득을 볼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 볼까요? Another suit, 또 하나의 소송이 lawsuit, 소송이죠. 또 하나의 소송은 also citing the 10th Amendment, 이것도 또한 인용을 하는데요. 그 근거로 수정 제10조요. 미 헌법 수정 제10조를 인용하는 건데 challenges the federal immigration surge, 연방정부의 immigration surge 하니까 급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이 생각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enforcement입니다. 연방정부 이민 단속의 급증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급증시키냐 이죠. As a violation of state sovereignty, 주의 통치권에 대한 위반으로. 그 행위는요, 왜 미네소타주에 지금 한 3만 명입니까? 3만 명, 3천 명 정도의 연방요원을 파견했잖아요. 미니애폴리스라는 한 도시에 연방의 이 국경순찰대라든가 또는 아이스 요원들이 지금 3천 명 이상이 와 있습니다. 그것을 말이에요. 이렇게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증시켰냐. 그것을 뭐라고 도전하고 있냐면 위반이라는 겁니다. State sovereignty, 주가 갖고 있는 통치권, 자주권의 위반이라는 거예요. The 10th Amendment, which reserves to states or the people the powers, 제10조는요, which reserves to somebody something,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것을 유보하고 있다는 건데요. The powers, 다음 같은 권한을 주 또는 사람들한테 유보하고 있어요. 이런 권한은 누구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 주나 또는 사람들 것이다 라고 유보하고 있는데 어떤 권한이냐면 The Constitution doesn't delegate to the federal government. 헌법이요. 미국 헌법이 delegate, 위임하지 않는 거. 연방정부에다가 말하자면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는 권한은 그러면 어디에 속하냐? 당연히 주에 속한다 이거죠. 그렇게 우리가 판결할 수 있는 게 판정할 수 있는 게 제10조입니다. 10조에 근거해서 우리가 법정에 가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헌법이 구체적으로 연방정부에 위임하지 않은 그런 권한들은 주나 아니면 그냥 국민들한테 속한다. 연방정부에 속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It's the legacy of James Madison. 그런데 이 수정 10조는 제임스 메디슨의 유산입니다. 제임스 메디슨이라고 이 양반이 대통령 지낸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다 이거죠. 유산이라는 말은 he was a Virginia farmer. 당시에 이 양반이 버지니아 농부였는데 who worried most. 이 사람이 가장 많이 걱정을 했는데 after the founding, 설립을 한 후에 after the founding, about protecting states from federal overreach. After the founding, about 무엇에 대해서 설립이 아니고 founding. 잠깐만요. After the founding, about Virginia farmers who worry most. 걱정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after founding 후에 about protecting states from federal overreach. 주를 보호하는 거죠. 미국의 주들을 보호하는데 federal overreach라는 것은 연방정부의 그 지나친 그런 권력 남용, 지나친 권력 남용 우선 그렇게 해볼까요? 오버리치라는 것은 손을 지나치게 뻗친 거니까 권력 남용으로부터 주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after founding, founding of the nation입니다. 미국의 건국이에요. 건국 후에 이 점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연방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런데 이제 주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 버지니아 농부였는데요. Madison saw the United States as a compound republic. 메디슨은요, 미국을 무엇으로 인식했냐면요, 아주 복잡한 공화국으로 인식을 했어요. Ascribing to the national government few and defined powers. Ascribe to 하면 누구한테 결국 주는 겁니다. Ascribe to가요, 무엇을 누구한테 주는 건데, the national government. national government가 federal government이면 연방정부에게 무엇을 준다 이 말이에요. ascribe가 좀 더 세련된 뜻이지만 일단은 편의상 연방정부한테 뭘 주냐면 이걸 줍니다. few and defined powers. few 하니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게 few입니다. a few는 이제 상대적으로 얼마가 소수가 되고 few는 거의 없는 거죠. 권한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또 이렇게 define, 아주 잘 정의됐다는 말은 뭡니까? 아주 구체화된 그런 권한을, 몇 안 되고, 그 다음에 구체화된 권한을 연방정부한테 줘요. mostly, 대부분, 무엇에 대한 권한이냐면, 무엇에 대한 권한? over, 무엇에 대한 권한이냐면, war and foreign relations. 전쟁과 외국과의 관계. 주로 그것에 관해서 극히 제한된 몇 안 되는 권한을 연방정부한테 줘요. 그런 것으로 이 메디슨은 미국을 인식한 겁니다. 연방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범위가 좁다라고 인식을 했어요. 예, 그런데 두 번째로 메디슨이 그렇게 보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게요.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사람이 he wrote in the Federalist Papers in 1788, 1788년에 Federalist라는 이 Federalist Papers라는 이 신문이나 뭐 잡지에다가 뭐라고 글을 썼느냐 하면 and reserving, 그렇게 글을 썼다는, 이렇게 글을 썼고요. he wrote, 여기에 글을 썼고, 그 다음에 reserving, 그 다음에 또 ing가 나왔습니다. ing가 나오면요, 이거하고 평형을 이룬다고 봐야 되겠죠. ascribing, 연방정부한테 주는 겁니다. 이 compound republic이 좀 복잡한 이 미국이라는 이 고유한 이런 공화국이 그 다음에 reserving numerous and indefinite authority, 수많은 그리고 무한대의 권한을, 그럼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죠. 그런 것은 이제 주정부에다 준다 이 말이죠. 수많은 그런 수많은 그리고 무한대의, 제한되지 않은 무한대의 무제한의 권한을 유보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주려고요? 유보하는데 over, 무엇에 대한 그런 권한이냐면 the lives, liberties and properties for the people, 사람들, 인민들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그 생활과, 그 생명 해도 되지만 생활과 자유와 생활, 생명 해도 될 때, 생명이나 생활이 적당하시고, 그 다음에 자유와 그 다음에 재산을 위한 그런 권한은요, 누구한테 유보하느냐면 to the state, 주에다가 유보한다는 겁니다. 주들이 그걸 가져라 이거죠. 주들이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의 생활, 자유, 그 다음에 재산을 둘러싼 권한은 주에다 준다는 거죠. When President John Adams expanded federal power,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연방 권한을 확대했다 이거죠. 자기가 대통령이 되니까 연방 권한을 확대했는데 어떻게 after 뭐하고 10년 후에 after the founding, 건국 후 10년 후에 자신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연방 권한을 확대했을 때 by backing the Alien and Seditions Acts, 외국 및 반역법이라는 겁니다. 외국법, 반역법. 미국의 법 이름은 이렇게요. 아주 거칠어요. 우리 같으면 아주 자세합니다. 무슨 외국과의 관계 무슨 제한법 어쩌고저쩌고 막 나가는데, 영어에서는 지금 미국 법은요, Alien Act하고 Sedition Act하고 두 가지를 지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찬성했다 이 말이죠. 외국법, 그 다음에 반란법, 이것을 함으로 해서 그렇게 했을 때 which made it a federal crime. 그래서 그것을요, 이 액트는요, 이 법들은 그것을 연방 범죄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것은 지금요, 가짜 목적어 이겁니다. 그래서 President or Congress, 대통령이나 의회를 비난하는 것을 연방 범죄로 만들어버린 법이 이겁니다. 그랬을 때, Madison urged states to fulfill the right and duty. 당시에 이 메디슨 대통령은요, 주한테 뭐라고 촉구했느냐? 주한테 뭐 하도록 촉구했느냐면 to fulfill the right and duty, to protect the citizens, 자신들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권리와 의무를 완수해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들을 무엇으로도 보호해야 되냐면 against the dangerous unconstitutional federal power, 비헌법적, 그러니까 위헌적, 헌법을 어기는 연방 권력의 위험한 행사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주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fulfill, 충분히 이행하도록 촉구했다는 겁니다. But then, 그러고 나서 states' rights became a tool of the antebellum South.
그런데 이 주들의 이 권리가요, 주들의 권리가 이렇게 커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도구가 돼 버렸어요. Antebellum South. Antebellum South의 남부에 antebellum이 원래 벨룸이 전쟁일 텐데 반전일 텐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반전을 주장하는 남부의 도구가 돼 버렸다. 엔티벨룸, 남부가 반전, 그런 말은 좀 있을 수 없는데 엔티벨룸 해보겠습니다. 반전이 아니겠죠. 전쟁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엔티벨룸에서 벨룸이 여기서 무슨 뜻인지를 볼 텐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남북전쟁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건데, to the period before a war, most commonly before the American Civil War, 미국 남북전쟁 이전 후. 벨룸이 전쟁이 맞네요. 그래서 전쟁 이전 후라는 말이 있네요. 네, 그래서 그 오리진을 보면요, 안테가 포스트의 반대로 이제 이전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벨룸은 war,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테벨룸, 원래 안테벨룸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와가지고 antebellum south 이렇게 한다 그죠? antebellum architecture, 그러니까 그 반전, 전쟁 전, 남북전쟁 전, 주로 남북전쟁 전 antebellum slavery, 남북전쟁 전 노예제도 할 때 antebellum, 그래서 antebellum south네요. southbellum이 이게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주의 권리를 지나치게 남부에서 주장한 거죠. 왜 연방정부, 왜 링컨이 연방에 앉아가지고 혼자 멋대로 하니 우리 남부 주에서. In the 1830s, 그래서 1830년대 이때 이제 남북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32년, 33년에 시작됐는데, 존 C. 캘런 of South Carolina의 존 C. 캘런이가 former vice president, 이 양반이 전에 부통령을 지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the states could veto federal tariffs. 주가요, 연방의 관세를 비토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네요. 대단하네요. 그때만 해도 연방의 관세를 주가 비토할 수 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아시다시피 이제 목화를, 카튼을 굉장히 많이 수출을 했죠.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아주 잘 나갔던,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이라든가 이런, 그래서 지금 아주 역사적인 그런 도시, 역사 보관 도시가 되어서 관광 갈만하죠. 옛날 것들이 많이 보존이 되어 있어요. 다운타운에. 제퍼슨 데이비스, 이 양반이 President of the Confederacy, 남부의 대통령입니다. 남부연맹의,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연맹의 대통령이었는데, said in the run-up to the Civil War, run-up이라는 거 이거 알고 있어야 되죠. run-up이 직전이라고 합니다. 남북전쟁 직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the 10th Amendment allowed for secession. 제10조가, 수정 제10조가 secession. 그 분리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allow for가 허용한다고, secession은요, 연방으로부터의 분리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왜냐? The states didn't give the federal government the power. 왜 이 secession을 허용한다라고 보느냐 하면, 주가요, 미국의 주가 연방정부에게 준 적이 없어요. The power to suppress it. 이 secession, 분리를요, 각 주의 분리를 억압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주가 그 secession, secede 할 수 있는,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When the war ended, 그런데 이 남북전쟁이 끝났을 때 federal authority was necessary. 연방의 그 authority는 필요했습니다. 필요해서 to stitch the country back together. stitch라는 게 바느질하다죠. 그래서 이 미국을요, 다시 back, 다시 이렇게 묶어놓을, 다시 통합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통합할. And for a brief time, 그리고 잠시 동안 implement reconstruction, 그리고 reconstruction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행하다, 재건을요, 집중적으로 남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투자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And in response to a wave of terror against black people, 그리고 이 black people에 대한 블랙 그냥 소문자로 쓰면 안 돼요. 소문자로 쓰면 세수 3년 안 해가지고 얼굴이 시커먼해고, 대문자로 쓰면 원래 태생이 흑인이다 이거죠. 이 흑인에 대한, 그러니까 블랙 피플 대신에 요새 쓰시면 니그로는 안 되고요. 그 하면 잡혀가죠. 그래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블랙 피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프리칸 아메리칸스를 더 선호하죠. 하여튼 흑인들에 대한 아주 파도처럼 몰려오는 테러에 대한 대응으로, 그리고 영화 보면 다 알죠. 흑인들 얼마나 그 테러를 많이 당했는지. 그에 대한 대응으로 The Southern States abetted,
남부주들이 abet 하면 도와준 겁니다. 주들이요, abet, 도와준 겁니다. 부추기고, 그러한 테러에 대한 대응으로 Congress, 미 연방의회가 made it a federal crime in 1866년에 그것을요, 연방 범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For anyone acting, 누가 뭐하는 것을 acting under criminal law to willfully deprive. 그래서 무엇을 연방 법원을 만들었냐면 이겁니다. For anyone to deprive, 누구라도 deprive, 빼앗는 거예요. willfully, 고의로 빼앗는 것을 연방 범죄로 만드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acting on the color of law, 이 color of law에 의거해서 행동하는, 그러니까 color of law, 그 법의 색깔이요. 그러니까 흑인이냐 백인이냐, 백인은 좋은 놈, 흑인은 나쁜 놈, 그런 아주 무식한 그런 법에 의해서 행동하는 누구라도 고의적으로 빼앗는 거. Another of rights, deprive another of rights. another가 이제 대명사로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deprive somebody of something 이렇게 됩니다. 누구에게서 무엇을 빼앗다요?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빼앗는 거예요? rights, 권리를 빼앗는 거예요.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를 빼앗는 것을 연방법 범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When Congress and the states ratified the 14th Amendment in 1868, 1868년 수정 제14조를 ratify, 비준했을 때 연방의회와 주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순서야 주들이 먼저 비준을 하고 그 다음에 연방의회에서 마지막으로 비준을 했겠죠. 수정 제14조를 비준했을 때 the federal government became the guardian, 연방정부가요, guardian, 보호자가 된 겁니다. 말하자면 수호신이 됐다 이 말이죠. more broadly, 좀 더 광범위하게 of, 무엇의 수호신이 되냐, 시비를 받지, 민권의 수호신이 된 거예요. 수호자가 된 겁니다. 좀 더 광범위하게. The federal government rarely enforced the 1866 law, 이 연방정부가요, 1860년 법을 거의 아니죠. 집행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요. During the era of Jim Crow, Jim Crow 시대예요. Jim Crow는 이제 백인 뭐 경찰인가 뭐 이런 다 했던 Jim Crow는요. Jim Crow 하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흑인을 엄청 못 살게 군 시대를 우리가 era of Jim Crow, 흑인들을 그냥 린치하고요. 린치하고,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세 글자로 된 거 있죠. 약자가 있죠. 하여튼 짐 크라우 시대에, 이 짐 크라우 시대에는 흑인들을 아주 대놓고, 공권력이 아주 대놓고 협조하면서 흑인들을 괴롭히는 그 시대에는 이거 1860년의 수정법안이 실행되지를 않았다는 거죠. And has never done so perfectly.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시행되어 본 적은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But the lesson of Minneapolis in the last few weeks is, 그런데 레슨은 뭐냐 하면, 어떤 레슨이냐, 지난 몇 주 동안에 미네아폴리스에 얻은 교훈이 뭐냐 하면, trying to resurrect Madison's construction of state power, 이 부활시켜보려는 거, resurrect, 부활이죠. Madison의 construction of state power, 메디슨 시대의 주의 권리요, 주의 권리의 건설을 부활시켜보려고 시도하는 것은, 이게 주어입니다. 시도하는 것은 as a bulwark against federal abuse, 하나의 bulwark, 하나의 요새로서요, 연방정부의 권력 남용에 반대하는 하나의 요새로서,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is fraught,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The trying is fraught, 그것이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hard,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는 겁니다. That's not only because, 그것이요, A 때문만이 아니고 but also B다. 그러네, 또 다음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A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Because the states' rights argument, 이 states, 그러니까 주의 권리에 대한 이 주장들이 remain associated, 아직도 무엇과 관련된 상태로 남아있어서만이 아니다, 이거죠. associated with, 무엇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discredited causes like, causes 하면 여기서 대의명분입니다. 대의명분. 지금은 신뢰성을 잃어버린 대의명분이요. Like the fight against desegregation.
segregation이 분리고 desegregation은 그 탈분리요. 분리를 이제 막는 거요. 분리를 막기 위한 싸움. 그래서 연방을 하나로 뭉치기 위한 싸움. 그런 대명분들이 이제는 없어졌잖아요. 디스크라이즈. 이제는 그 정당성이 상실된 그런 대명분과 관련이 아직도 있어서 그렇다 이거죠. 그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거죠. 왜 그것이 소용이 없느냐 하면, 지금 미네소타주하고 연방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의, 그 다음에 이 하이픈은 필요 없고요. 주의 권리들에 대한 주장, states' rights arguments. 그것을 뭐 그냥 놔둘까요, 일단요. 지금 이 복합명사 규칙 때문에 그냥 S로 해서 앞에다 하이픈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주의 권리들에 대한 주장이 아직도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서만이 아니다 이거죠. 이 뒤에 이것이 지금은 그 정당성을 잃어버린 그 주장인데, 그거하고 관련이 있어서가 아니고, it's also because, 근데 뭐 때문이기도 하죠. B가 뭐냐면, in the decades when the federal government was protecting civil rights, 그 몇십 년 동안에 연방정부가요, 민권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1960년대 이후 몇십 년 동안에, 그때가 이제 연방정부가 민권을 보호하고 있었죠. 흑인들 권리를 주로 보호하고 있는 그때의 그 몇십 년 동안에, enormous power. 그것이 이제 연방정부겠죠. 연방정부가 모으다. 엄청난 권한을 모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Not only A, but also B 하면, A는 당연한 거지만, 그건 뭐 뻔한 거고, B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방의 권력이 커졌다는 거죠. 60년대 이래로 미국 연방정부의 권한이 커져서 지금 말썽이다 이건데요. The 10th Amendment isn't dead. 그런데 수정제 10조가 죽은 게 아니에요. But the supremacy clause in the Constitution, 헌법에 있는 supremacy clause라는 게 이 조항이 말이죠. supremacy, 우선한다라는 우선권에 관한 이 조항이 which gives primacy to federal law, 이 supremacy clause라는 이 조항이 primacy를 연방법에다 부여합니다. 우선권을 연방법에다가 부여하는 그런 조항인데, has gained more state sway가 영향력입니다. 그동안에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더 많은 영향력을 획득한 겁니다. Since the New Deal 이래로, New Deal이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경제 대공황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발표한 그런 종합적인 경제 부흥 계획을 말하죠. 그래서 1930년대 이래로 under which 이 정책에 의거해서 Federal Agency expanded, 연방 기관들이 이제 커졌어요. 케인스 학파에 의한 이거 공적 그런 자금을 마냥 투입을 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불황일 때예요. 그래서 연방 기관들이 확대가 됐습니다. The Supreme Court, 그 이래로 The Supreme Court, 미국 연방 대법원이 has ruled,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판결을 했습니다. Federal laws preempt state laws. 연방법이 주법을요 preempt, 사전에 선호한다보다 조금 더 강한 뜻이 뭡니까? 예를 들면 preemptive 하면 사전적, preemptive attack, 사전적 공격이죠. 사전 공격. 그런 그 preempt 하는데요. 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우선한다. If they conflict 동사로요. 만약에 이 주법과 연방법이 서로 충돌한다 하는 경우에 연방법이 주법을 우선한다 이 말이죠. However, unfortunately, it will seem to medicine 하면 이렇게 되면 이게 양보절입니다. However는 이 경우에 no matter how에 해당되고요. No matter how unfortunate it will seem to medicine, 그것이 메디슨에게 보일지라도 얼마나 불행하게, 그것이 메디슨에게 얼마나 불행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양보절이에요. No matter how unfortunate it will seem 보인다 할지라도 today, 오늘날 there's no easy path for a state to do something. 오늘날에는요 쉬운 길이 없습니다. 쉬운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for a state to 주가 투의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이 없어요. To vindicate the rights of its residents. 이 주의 주민들의 권리를 vindicate 하면 뭐 확인하다 정도입니다. 각 주의 주민들의 권한을 vindicate, 확인할 수 있는, 주가 확인할 수 있는 vindicate, 그 정당하다고 정당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쉬운 방법은 없어요. 최소한. When the federal government is accused of trampling them, 어떤 때에 연방정부가 비난받을 때 trampling them, the rights, 이 권리들 말이죠. 주민들의 권리를 trampling, 짓밟는 겁니다. 짓밟는다고 연방정부가 비난을 당할 때에, 그럴 때,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주민들의 주민들 권리를 짓밟았다고 그렇게 비난당할 때에 주 차원에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Minnesota vs. Federal Government is 미네소타 주와 연방정부 이거 versus 라틴어죠. versus라는 것은 이렇게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줄이기도 하는데 A 대 B는 마치 데이빗 vs. 골리앗 스토리, 데이빗과 골리앗의 스토리다 이거죠. 미네소타가 데이빗이고 페더럴 거버먼트가 골리앗이다 이거죠. 라고 제퍼슨이 말했는데 historian at Vanderbilt University and the author of Freedom's Dominion 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신 분인데 maybe you get a one-off win. one-off win은 이제 한 번에 끝나는 승리를 here or there 여기저기에서 한 번에 끝나는 승리를 얻을 수는 있어요. 주하고 연방하고요. 그때 주가 가끔 한번 이길 수는 있어요. But it's not a long-term strategy. 그러나 그것은요. 장기적인 전략은 아니라는 겁니다. 장기적인 전략으로 연방을 계속 싸워가지고 이기자는 거 그것은 장기적인 전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렇죠?